외삼중학교 1학년 김미성이고 저는 앵커와 촬영을 맡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촬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걱정도 앞섰어요. 2학년 때는 작년에도 사실 청류경에 참가했었는데요. 2학년 때는 몰랐는데 3학년이 되고 나니까 책임감도 많아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제가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역할 하기도 좀 바빴는데 친구들 이제 많이 알려주고 또 이제 총괄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 대회를 하면서 진짜 많이 바쁘고 또 힘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자사고 폐지 반대에 대해서 이제 자꾸 조사하다 보니까 좀 이제 여러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좀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 뉴스 대사를 보면서 연습을 했는데 거기에 뜨거운 감자가 나와서 계속 웃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게 무슨 감정이었어요? 되게 핫 이슈라는 뜻인데 뜨거운 감자가 뭔지 몰라서 그 단어를 보고 계속 웃었어요. 이런 점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촬영을 하려면 또 누군가를 만약에 막 섭외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또 많이 힘들었어요. 일단 촬영은 다 같이 하는데 자기는 촬영 역할이 아닌데 촬영을 왜 하냐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참고 있었던 입장으로서도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자사고 폐지를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뉴스를 만들게 되었어요. 나라에서는 그렇게 자사고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청소년들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뉴스를 만들게 되었어요. 나에게 청류경이란 망원경이다. 희망이다. 이제 제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기회이다. 언덕인 것 같습니다. 밑받침이다. OBS 뉴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소년 뉴스 제작 경진대회 본선 진출을 축하합니다. 스티븐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문에서 인생의 점, 도트를 잇는 것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점을 연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외삼중학교 방송반은 저널리즘 의식을 갖춘 학생들로 팀워크를 이루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송영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체육대회에서 각 반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구매하는 반티. 이 반티는 단 하루만 입기 위해 구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높은 가격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커지고 그에 못 미치는 품질 때문에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육대회가 한창인 대전의 한 중학교. 특정 직업의 유니폼이나 유명 만화 캐릭터를 모방한 반티를 입은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화려한 색상과 독특한 컨셉의 의상이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가격이 비싼 편에 속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반티 사이트에 들어가 구매율이 높은 반티 한 가지를 골랐습니다. 상의와 하의를 장바구니에 담고 소품들까지 선택하면 가격은 4만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반티 60여 종의 평균 가격은 28,000원. 구입 후 한두 번만 입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가격입니다. 솔직히 반티값이 너무 비싸요.
한두 번만 입고 말 옷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하나 싶은데 안 사자니 반 친구들 눈치가 보이고. 반티 구매 경험이 있는 외삼중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64% 이상이 반티 가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높은 가격대에 걸맞는 품질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체육대회용으로 판매되는 의상이 땀 흡수와 열 배출이 잘 되지 않는 원단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면 사이즈 선택의 폭이 좁으며 마감 처리가 엉성하여 일상복으로 활용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티 구매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의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반티.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 과도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학급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개성을 표현하는 반티의 순기능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찾기를 기대해봅니다. OBS 뉴스 오세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소년의 척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척추가 굽거나 휘는 척추측만증 환자의 절반이 10대라고 하는데요.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박민준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인 동아 학생은 최근 들어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으로 여겼지만 심해지는 통증에 병원을 찾았다가 척추가 C자 또는 S자로 휘어지는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니까 자주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평상시에 걷거나 움직일 때도 허리가 굽어지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척추 측만증 환자의 46%가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습니다. 뼈와 근육이 유연해 외부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청소년기를 전후하여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척추 측만증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의 증가,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매는 경우,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청소년 척추 측만증의 또 다른 발생 원인이 되는 교실 환경. 각 학생들의 신체 사이즈에 맞지 않는 책상과 의자가 올바르지 못한 자세를 만듭니다. 또 교실 가장자리에 앉는 학생들은 몸을 기울여 칠판이나 화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 몸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척추가 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통증 등의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청소년들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척추 측만증이 진행되면 한창 성장해야 할 청소년기의 키 성장에 방해가 되고 체형 불균형이 일어나 미용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척추 주변 근육에 부담을 주고 뇌척수액의 순환을 악화시켜서 집중력이 저하되며 학습 능률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느껴지는 자각 증상들, 허리가 아프다거나 또 오래 서 있을 때 허리가 아파진다거나 또 오래 앉아 있을 때 그 교정이 안 되는 경우에 또는 뭐 보조기 치료까지 갈 수가 있고, 어떤 보조기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척추 각도가 정상 범위에서 자꾸 벗어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척추 측만증 치료의 관건은 조기 발견입니다. 척추 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어깨나 귀높이를 거울로 보며 수시로 관찰해 보거나 가정에서 걸음걸이나 자세를 확인해 보는 등 자가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이 평소 허리를 똑바로 펴고 반듯하게 앉아 올바른 자세를 만드는 것이 척추 측만증 예방에 꼭 필요하겠습니다. 또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 강화를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OBS 뉴스 박민준입니다. 최근 자사고라 불리는 자유형 사립고등학교의 재지정 취소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교육부는 고교 평준화를 이유로 평가 점수에 못 미치는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를 박민준 기자가 기자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학교 간의 계층화를 없애고 경제적인 이유로 나타나는 극심한 교육 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폐지 정책. 최근 자사고 폐지 정책 관련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평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24곳 중 절반에 달하는 12곳의 지정 취소가 확정되었고 2곳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서 총 14곳의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학생은 38%였고 반대하는 학생은 62%로 더 많았으며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자사고를 지망하고 있거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한 혼란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교육당국과 엇갈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저는 자사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몇몇 자사고가 폐지되면서 나는 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률이 높아져서 자사고가 폐지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학생들이 몸소 겪게 될 교육정책의 변화 속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학생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교 개편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흔한 설문조사 하나 실시되지 않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역시 열린 적이 없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자인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정책 추진 탓에 준비한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 처한 학생들도 있었고 앞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일반고를 지망하는 학생들 또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자사고에 가게 되면 일반고와는 달리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갖추어져 있고 대학 입시에도 유리했는데 자사고가 폐지되면서 그 누구라도 현장 속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분위기를 실감하는 학생 본인보다 학생들의 마음을 더 잘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폐지와 같은 중대한 교육정책이 바뀔 때에는 학생을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합의를 거쳐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자브리핑 박민준이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정책이 바뀔 때에는 탁상공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최종 수요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